우리 이제 늘 말씀하시던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시키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 최기덕 선생님이 또 처음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최기덕 선생님한테 일단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시간 가질게요. 반갑습니다. 앉아서. 아니, 서서 했대. 아니, 괜찮아. 저, 천안에서 올라온 최기덕입니다.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이정신 후배가 오라 그래서 우리 또 장고문하고도 난 요런 모임인 줄은 몰랐고 그냥 어쨌든 근데 와보니 참 좋네요. 제가 어떤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오겠습니다. 와서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유튜브 배진 TV, 방빼라 TV 좋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찍어 주시니까 국계본 TV. 글쎄.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모임은 몇 안 되는데 유튜브들이 이렇게 와서 찍는다는 것은 이게 방송용으로는 뉴스 밸류가 있는 거거든, 우리가 하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느끼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뜻과 이념, 우리의 운동 방향 이런 걸 알려야 될 거예요. 한 가지 아쉽다면 내가 오늘 보니까 여기다 플랜카드를 하나 좀 오이 박사가 아주 좋더라고. 오이 박사 그거에서 구호랑에서 누가 어떻게 몇 분 얘기해야 돼? 남녹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연설하면은 항상 빨리 끝내라고 5분 만에 어쩌나 아주 짜증나가지고. 한 시간 하셔도 우리 충청도 사람은 말이 느려가지고 이게 서론이 좀 길어요. 한참 하다 보면 이제 하려고 그러면 막 시간 됐다고 내려가라고 짜증나는데. 30분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요 얘기 온 김에 한번 이렇게 이 오이 박사가 아주 잘 지은 이름이야.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경제 부흥 대통령,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박근혜 대통령.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대통령놈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지금 김일성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참 너무 어려웠어요. 말도 못해요. 저는 제가 80년에 미국을 갔는데 정확하게는 81년. 저도 그때는 학생운동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5.18이 아니지, 이게 뭐야. 5월 서울의 봄이라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학생운동 지도자라 운동을 하다가. 그랬는데 그 학생운동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가시라고. 가시라고. 우공도 아니다. 야, 저는 가 그냥. 내비둬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냥 가시라고. 가시라고. 여기서 남의 집회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내비두세요. 들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의 봄 때 이제 얘기가 하여튼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제가 쫓겨나고 이제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운동권이라서 그래서 제가 미국을 할 수 없이 갔는데 미국을 가니까 그때 정말 너무 좋더라고. 미국 가라고. 근데 그랬다가 제가 15년 만에 95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더 좋아졌어. 미국보다. 전두환, 노태우 그 이후로 이제 문민정권이다 해서 이제 YS가 집권을 하고 DJ가 집권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다 가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아주 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저 정신없는 놈이 또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하여튼 이제 앞으로 좀
요 얘기를 좀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 나머지 놈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이 뭐냐 하는 것들은 소위 그 종북 친중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대륙 세력에 편입이 되겠다는 거거든. 대륙 세력.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양 세력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미일 한국, 한미. 이게 해양 세력에 우리가 편입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남한이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강국이 된 겁니다. 아,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북은 뭐냐? 저놈들은 대륙 세력에 편입이 된 거예요. 중국, 소련. 그러니까 대륙 세력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죠. 폐쇄적이다. 그러니까 저놈들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의 이 발전의 차이라는 것은 어린애 누가 봐도 확실한데 그 북한을 좋다고 쫓아다니는 놈들은 도대체 뭐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문재인이는 간첩이거나 문재인이 아버지가 간첩이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놈이 저럴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공적으로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제가 그 트위터에도 항상 그렇게 써요. 어? 어? 문재인이 he's a spy or son of spy. 그 간첩 문재인이가 소위 노스코리안 에이전트. 그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도 에이전트다. 그 이제 에이전트라는 말을 북한의 대리인이다 하는 말도 있지만은 스파이라는 말도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문재인이가 스파이거나 간첩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문재인의 행동. 한 1년 전도 아니네. 올 봄쯤에 그 서울 공론사 사장하던 이도형 씨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언론이고 조선일보. 그분이 그 김대중의 정체를 밝힌다 해서 그것도 많이 쓰신 분인데 그 양반이 주장이 이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 말이 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이가 8살 때 함흥에서 흥남에서 내려왔다. 한국 원산이 있으니까 그 제 친구가 그 흥남철수 기념사업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저 함경도 사람들이 아주 잘 뭉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저 속초에 있는 그 뭡니까? 아바이 마을인가? 네, 그래가지고 함경도 사람들이 거기 살고 그 흥남 철수 때 10만 명이 철수를 해서 온 곳이 거제 아닙니까? 거제도. 그래서 거제도를 우리가 가요. 1년에 한 번씩요. 사실은 이번 5월 달에도 가기로 됐었어요. 그래서 그 해리스 대사도 온다고 그래서 가려다 못 갔는데 거기 가면 그 흥남 철수 기념탑이 있어요. 김백일 장군이 이렇게 서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경도 출신들이 거제도 왔더니 거제도 사람들이 잘해주고 그래서 그걸 못 잊어가지고 지금도 거제도 사람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거기 가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쫓아갔는데 그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던 해예요. 대통령 되던 해인데 그 문재인이 상가가 거기 있다고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또 뭐 안에서 야 뭐 가지 말자 뭐 말이 있고 그래갖고 결국은 못 갔어요. 안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그 거제시에서 문재인이 생가를 뭐 기념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하여튼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난 희한한 게 거기 동네 사람들이 문재인이가 그 뭐 자기 그 자서전이나 이런 거 보면 8살까지 거기 살았다는 건데 거기서 문재인이 산 걸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도영 씨 주장은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53년에 문재인을 거제에서 난 게 아니라 이북서 낳는데 문재인이 아버지가 문재인이 아들은 놓고 왔다는 거예요. 어? 놓고 와서 한국에 와서 부산에 무슨 거제동, 거제 그 도가 아니라 거제동인가 어디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포로 수용소 그때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어떤 뭐 여자를 알아서 그 여자가 얼마 전에 죽은 그 문재인이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말이 되잖아요. 지 엄마면 그 대통령까지 된 놈이 그래. 어? 지 엄마를 그렇게 홀대를 하고 뭐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병원에서 그 뭐 대통령 엄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가 그 노무현 시절에 이북을 갔잖아요. 민정수석할 때. 근데 문재인이가 나이를 뭐 바꾸고 어떻게 해서 그 이북을 간 거 아닙니까? 가서 이모를 만났다는 건데, 아니 무슨 뭐 이모, 글쎄 난 뭐 이모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근데 웃기는 게 그 문재인이가 그 지 아들 문용준이 있잖아요. 그 말썽 났는 문준용이 그 놈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니 뭐 나 같으면 이북을 지 이모 만나러 가는데 뭐 아들까지 데리고 가. 그것도 막 나이까지 속여가지고. 그래서 그 문준용이를 데리고 가느라고 그게 뭐 명단에 없었대던가 나이가 잘못되던가 그래가지고서 그 검문소에서 하여튼 몇 시간을 지체를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그 이도영 씨 얘기는 문재인이를 49년에 낳고 문재인이 아버지가 50년 12월이죠. 12월에 그저 남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함경도 분들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나는 그 함경도 분들 한 10만 명이 정말 자유를 찾아서 남하한 줄 알았어요. 아니 사실은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잘 보면 그때 50년에 그 미군이 그 압록강까지 쳐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그냥 나타나는 바람에 미군이 그 미 해병 1사단이 그 소위 그 장진호 전투라고 아주 그 유명한 미 해병대 전사에도 나와요. 초신 리저보아 그 전쟁이라고 아주 미 해병 1사단이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흥남 무두에서 이제 하여튼 철수를 한 건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메가더가 원자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아마 알 거예요, 그죠? 메가더가 중국 그 만주 그쪽에 원자탄을 터뜨리려고 그래서 세계 3타 대전으로 비화할까봐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를 해임했다. 그렇게 알잖아요. 그 이제 저도 요즘 그 다큐멘터리니 뭐니 해서 그 6.25 전쟁에 대해서 많이 봐요. 미군들 보면은. 그 하여튼 메가더가 확실히 그 전술 핵 지금같이 뭐 어마어마한 핵이 아니라 하여튼 전술 핵은 그 지점만 한 10대 개를 떨어뜨리려고 진짜 계획을 세웠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함경도 이북 쪽에는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원자폭탄력이 떨어뜨린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함경도 사람들이 뭐 남한으로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문재인이 아버지 같은 사람은 이북에서 그 가려고 잘 살았잖아요. 일제 때도. 그러니까 원자탄 때문에 죽을까봐 야 일단 내려가자 하고 피난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폭탄 떨어지니까 여기 피하자 하고. 나는 그래서 문재인이 아버지가 저 피난선을 타고 거제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북서 잘 나가고 그 일제 때도 관료였고 이랬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려니까 이북 사람들이 막 억척스러우니까 뭐래도 해서 잘 사는데 이 사람들은 잘 이북서 좋은 자리 하다가 와서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 자서전에도 나오지만 지 아버지가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한 번은 뭐 양말 장사를 하다가 전라도 사람한테 사기 맞아서 다 망했다고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은 저게 문재인이가 저게 미친놈이다 나는 맨날 그랬는데 저게 미친놈은 아니죠. 미쳤으면 근데 저게 뭔가 이북에 속된 말로 하면 코가 낀 놈이에요. 네? 코가 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하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런 사실들을 자꾸 이렇게 널리 너무 말이 깁니까? 요것만 할게. 재밌는 이야기. 아 재밌어요? 아 이게 이렇게 소모임이니까 이렇게 작은 얘기하니까 좋네. 가까이 되세요. 작은 얘기하니까 좋아. 그래서 저놈이 문재인이가 그 몇 년 전에 그 미국에 가가지고 그 소위 그 워싱턴에서 한 4, 50분 내려가면 제가 곱게 살아서 잘 알아요. 그 미 해병대 기지가 있어. 그 이름이 뭐더라?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가 거기를 방문한 거 아니에요? 지 마누라랑 같이 그래갖고 그 미 해병대 참전 탑이 있어. 거기 가서 문재인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한국에 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대통령이 돼요. 그때는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놈이 진짜. 예? 그런데 왜 저놈이 저렇게 종북, 친중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 남한에 대통령 오는데 뭐 북한에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근데 저놈이 왜 저렇게 종북, 친중 이걸 못해서 안달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나는 저놈이 간첩이거나 Moon is a agent of North Korea 제가 쓴 얘기 or son of spy 저놈이 그러니까 앞에 말은 에이전트라고 그랬고 뒤엔 스파이 에이전트나 스파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동어 반복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내가 자신 있게 어디 가서도 항상 얘기해요. 제가 한 2년 전에 천안서 출마해서 보궐선거 그때 막 떠들 때 여기 고맙게도 이 배진 TV가 와서 그걸 잘 찍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문재인이 저놈이 어리버리한 듯 하면서 아주 사악한 놈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놈을 우리가 지난 3년 반을 뭐 데모를 하고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다 해서 이제 그 사대문 안에서는 시위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저 문재인 아니 저 박원순이 저놈도 더 나쁜 놈인데 절대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구가 여러분 알다시피 서초구 구청장만 그 여자 노모인데 거기만 그 미래통합당이고 나머지는 전부 구청장이 전부 어디야 저 더불어민주당 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남도 그렇잖아요. 예. 유일하게 서초구 하나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집회허가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 서초구 앞에서 사랑하는 교회 앞에서 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그 제가 엊그저께 그 트위터에도 올렸잖아요. 그 소위 그 반문재인 집회가 그 이슈하고 그 참가자들이 이게 변하고 있다. 뭐야 저 4월 15일 그 영어로 쓴 걸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말하려니까 자 거기까지 4월 15일 이후에 소위 그 After April 15 General Election 이게 이슈와 파티스펀트 그 뭐야 그 구호 이슈와 참가자들이 변화했어요. 어떻게 변화했냐면 젊은 애들로 바뀐 거예요. 이제 블랙 시위라고.
아까 근데 이제 닥치고 TV에서도 방페라 TV에서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무슨 얘기가 덜 나오느냐면은 거기 이제 가니까 이제 젊은 애들 중심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마스크 쓰고 뭐 까만 옷 입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태극기 부대는 이제 하지 말라 노인들 뭐 옛날같이 군가 부르고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지덜식으로 이제 블랙 시위 뭐 한다. 근데 이제 나는 사실 그게 약간 우려스러운 게 그게 사실은 이제 블랙 시위 하면은 또 마침 그 미국에 그 뭐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고 그 흑인 죽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또 그것도 데모하는 놈들도 있고 원래는 이제 블랙 엄브렐라 프로테스트거든. 홍콩에서 그 검은 우산 시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걸 이제 본따서 하는 건데 그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블랙 시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젊은 애들이 그 다 차지하고 연사들도 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 기존에 했던 우리 그 태극기 부대들은 그 사랑의 교회 쪽으로 내려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거 갖고 뭐 젊은 애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그럼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대로 하라고 하면 되고 우리 좀 나이 먹고 과거 태극기 부대 계속 하던 사람들은 뭐 이쪽 사랑의 교회 앞에는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하면 돼요. 8번 출구도 있고. 저는 그 대한문에서 오랫동안 뭐 쭉 했는데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뭉쳐야 된다고 맨날. 그건 누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뭉치면 안 돼. 제가 그래 제 신조가 제가 이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서도 보면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싸워요. 교회도 보면 100명 이상만 되면 싸워갖고 찢어지고 난리야. 그래서 제 주장이 한국 사람은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뭐 헤어지면 죽습니다 해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뭉치면 살고 그게 이제 원래 미국의 유명한 말이에요. 미국 독립전쟁 때 나온 말이에요. 그 United we stand, divided fall. 뭉치면 서 있고 흩어지면 쓰러진다. 그건 이제 이승만 박사가 멋있게 얘기해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뭉치면 싸우고 흩어져야 살아요. 제가 그래서 이건 내가 옛날에 와서 그 신동아의 그런 글도 한번 썼어요. 한국 사람들은 뭉치면 싸우니까 흩어져야 산다. 원칙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 미국서도 보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예? 잘해. 근데 이게 뭉치면 싸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각자 흩어져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라. 그러고 아까 뒤에서 말씀하신 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무슨 이슈가 있거나 필요할 때 그때는 모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시청 앞 서울역 그 광화문에서 우리가 계속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흩어져서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끝날 때 되면 서울역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그 시청 앞 대한문 앞에서 합쳐서 광화문으로 해서 청와대까지 가지고 얼마나 좋대. 그러니까 그 서로 뭉치라고 얘기할 거 없고 흩어져서 열심히 각자 하라 이거예요. 각자 집회하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시위할 때는 같이 이렇게 해라. 그걸 제가 영어로 그걸 만들었어요. Rally separate. 집회는 흩어져서 마치 together. 행진은 함께 하라 이게. 그러면 될 거지 뭐. 요즘도 이제 주위에서 맨날 왜 태극기 집회 뭉치지 않고 그러냐. 그럴 거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소모임도 얼마나 좋아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모임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알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우리가
함께 합쳐가지고 저 문재인 저 좌파 정권을 쓰러뜨릴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만이 해서 될 것이냐? 힘들죠.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제 뭔가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절대 미국은 남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김정은, 김여정이 저것들도 내가 이제 어디에 그런 얘기를 썼는데 저것들도 친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예, 저놈들도 중국에 붙어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차라리 뭐 미국하고 붙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어떤 미국이 지금 이제 어떤 태도를 못 취하는 것이 그 트럼프가 재선이 11월 달이니까 지금 뭐 그 좌파 방송에서는 뭐 재선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쪽 그 민주당 바이든이 너무 약해. 그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다시 정권을 잡고 그러면은 이 한반도에 대해서 문재인을 저걸 가만두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놈이 속인 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저 말하고. 그래서 좋은 변화가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한테 자주 모임을 갖고 우리 뜻을 모으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면서 버텨보시자고.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아니 이렇게 소모임으로 얘기하니까 좋네. 많은 데서 하면 막 악을 써야 되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